2025년 스 34라운드, 콜로라도의 하늘 아래에서 또 한 번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축구공 불 그 중심에는 여전히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A매치를 마치고 장거리 비행을 마친 손흥민은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도 FG의 유니폼을 다시 입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상대는 서브 컨퍼런스 중앙 위권에 머물고 있는 콜로라도 라피즈였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컸지만 고지대 원정과 장거리 이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번 경기는 나프키에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쳐 있을 때, 모두가 오늘은 힘들겠다고 말할 때 손흥민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가 캡틴, 나의 왕, 그리고 별표 최고의 스타 별표로 불리는지를 말이죠. 단 한 번의 찬스, 단 한 번의 슈팅, 그리고 그대로 터져나온 원샷 원킬 9호 골. 그 순간 경기장은 침묵했고 전 세계 팬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FC와 콜로라도 라피즈 간의 2025 시즌 메이저 리그 사커 3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가 상대한 콜로라도 라피즈는 이번 시즌 메이저 리그 사커 서부 컨퍼런스에서 11승 7무 15패로 리그 12위를 기록 중인 팀으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FC보다는 훨씬 더 약한 전력의 팀이었습니다. 알는 이번 시즌 콜로라도 라피즈와의 총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우위를 보이고 있었고, 콜로라도 라피즈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부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FC가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라 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F는 최근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2번의 메이저 리그 사커 경기를 치렀었는데, 확실히 최근 FC는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과 2명의 선수만 계속해서 득점을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자마자 공격 작업이 거의 답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드니 부안과 선수가 꽤나 멀리서 날아온 상황이라고 해도 무조건 출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나프시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비고리스 골키퍼, 세르지 팔렌시아, 나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나이언 홀링드, 마티에 쇼니에르, 에디 세구라, 마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역시나 그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는 드니 부안가 선수와 함께 곧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전을 치르게 됐고, 이번 경기에서도 4-4-3 포메이션의 센터 포워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콜로라도 라피즈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출신 잭 스테픈 골키퍼와 아스널에서 뛰었던 롭 홀팅 등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직접 맞붙었던 선수들을 내보내며 최대한 강한 라인업으로 FC를 상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FC가 원정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팀 전력상 앞서는 매치업인 만큼 콜로라도 라피즈보다는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13대 1에 달할 정도로 양 팀의 경기력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같은 서부 컨퍼런스 팀이라곤 해도 라와 콜로라도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는 아예 다른 대륙에서 원정을 다녀온 상황이다 보니 FC의 경기력은 A매치 이전 한창 좋았을 때처럼 스피디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꽤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RFC 선수들은 최근 오스틴 FC에게 패배를 당하는 등 쉽지 않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남아있는 듯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가 치러지는 득스 스포츠파크는 해발 1600m의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 경기장인 만큼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FC는 전방에 위치한 손흥민, 드니 부안과 선수에게 거의 볼터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후방에서부터 미드필드를 거쳐 공격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고립된 모습을 보이면서
볼터치의 수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볼터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받아주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쩐지 레프키의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내준 패스에 대해 리턴 패스를 내주지 못하면서 턴오버를 범했고 전반 24분에는 마크 델가도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내준 패스가 끊기는 등 이번 경기는 FC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경기였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안 풀리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박스 부근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였는데 전반 25분 손흥민 선수는 볼을 받은 뒤 골문을 향한 돌파를 시도했고 이것이 수비수에게 막히긴 했지만 마크 델가도 선수의 중거리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며 정말 오랜만에 공격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FC는 워낙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 중후반부터는 찬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전반 34분 드니 부앙가 선수는 콜로라도 라피즈의 수비진을 모두 제껴버리는 미친 돌파와 슈팅으로 스스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이 나오기도 했지만 득점에 대한 간절함 때문인지 드니 부앙가 선수는 슈팅을 직접 시도했습니다. 드니 부앙가 선수는 전반 39분에도 수비진을 휘저은 뒤 직접 시도한 슈팅으로 콜로라도 라피즈의 골문을 위협하는 등 FC는 서서히 득점에 근접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득점을 결정지은 것은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42분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침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매 특허인 스텝 오버 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노렸는데 워낙 대포와 같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잭 스테픈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FC에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득점을 터뜨리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토트넘 시절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장면이었는데 스텝 오버 후 슈팅 패턴은 간결하지만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미친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줬고 이번 경기가 워낙 안 풀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기습적인 골은 콜로라도 라피즈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답답했기 때문에 FC 입장에서는 골이 터질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리며 팀의 리드를 잡게 했습니다. FC는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며 순조로운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FC로 이적한 뒤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과 함께 미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메이저 리그 사커라는 무대 자체가 축구 스타들이 만년에 찾는 리그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은 전성기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FC로 이적하자마자 이러한 비판을 완벽하게 뒤집는 미친 활약으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FC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시차 적응조차 안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팀을 구했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FC 댈러스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는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A매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해서도 활약을 이어갔는데 미국과의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폼을 보여줬고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터뜨리며 여전히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FC로 복귀한 뒤 세노세 어스케크스 원정에서도 1득점을 기록했고 이어진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인생 경기를 써냈습니다. 또한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차전에서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펼쳤고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는 멀티골을 장렬시키며 그야말로 매 경기마다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FC로의 이적은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모로 신의 한 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의 폼이 이어진다면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한 방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FC의 자존심을 지켜낸 한 방, 그리고 수많은 비판과 편견을 깨뜨린 증명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득점을 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을 지탱하고 리그를 이끌며 브레스 전체를 새롭게 쓰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에는 늘 감동이 있고 그의 행동에는 늘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를 다시 세상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가올 경기에서 그는 또다시 한계를 넘어설 것이고 멜스는 또 한 번 손흥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